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강의는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토익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한 지 오래된 분들을 위해서 일단 머리를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머릿속에 이제 스트럭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일단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영어의 기본이 한국어일까요? 한국어로 해석하면 다 풀릴까요? 이게 수능 스타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의 한계가 수능은 한국인한테 맞춰진 영어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풀면 풀려요. 한국말로. 근데 토익은 150개 국가에서 동시에 치루어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50개의 국가의 언어로 해석한다고 공통적으로 풀리진 않아요. 언어가 다 지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남의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동양어는요, 의미어라는 거예요. 그래, 뜻을 중요시 여겨요. 뜻.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뭐래? 무슨 뜻이야?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영어는 기능어라는 거예요. 기능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고, 조합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조합을 하는 언어예요.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접근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조합이란 걸 할 때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위가 한국어는 아니란 얘기죠. 그 단위를 우리가 두 종류로 부르는데 하나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어, 목적어, 보어 이런 성분이라는 거고 그다음엔 8개 품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사나 이런 건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9개 품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8개까지만 보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얘네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센텐스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영어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 자, 내가 필요한 단어를 사전 찾았어. 그리고 늘어나. 그럼 센텐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늘어놓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만 센텐스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전이 있어도 영어는 못하는 거예요. 왜? 문장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장을 조합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독해로 가면 물론 독해를 하겠지만 5, 6에서는 자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얘네들은 조합. 이걸 우리나라 말로 조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법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토익의 가장 핵심은 조어법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스타일하고 약간 낯서실 수 있어요. 수능 스타일하고는. 단어도 무조건 많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1200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ABCD를 보고 있으면 어서 많이 봤어. 근데 답만 안 나와. 왜 그럴까?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어법. 언제, 누구와, 어떻게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너는 뜻만 알고 있어. 근데 이쪽에서 물어보는 건 그래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물어봐. 안 맞는 거지 공부가.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토익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8개의 품사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로 끝나는 거야. 사. 동사, 명사, 부사, 전치사, 사. 이게 이제 품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걸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어를 할 수 있는 애는 얘네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어는 동사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도 명사나 대명사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구라고 해서 쓸데없는 것들인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런 거 부사 이런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한국어 단위로 사고하는 걸 멈추셔야 돼요. 영어 문장이 있으면 그 영어가 예를 들어서 room 그럼 방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room 그러면 명사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낯설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만 낯선 게 아니라 중국어,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의미어를 쓰는 나라 한자어한테 굉장히 낯설어요. 룸 그러면 방이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기능어 쪽에서는 명사고 주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다 했는데 답만 안 나오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얘가 주어라는 거고요. 명사로.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동사라는 건데 동사가 타동사면 목적어가 있었을 텐데 타동사가 아니야 자동사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부사는 왜 가로 묶어놨냐면 부사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가로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customers가 반응을 좋게 해요. 이 문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 눈에는 주어가 복수주어고요. 자동사고요. 부사가 있어요. 라고 보여요. 문제는 수능 스타일. 소비자들이 반응을 좋게 해주고 있어요. 는 토익 점수가 안 나와요. 자, 복수주어의 자동사 과거형의 부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토익 점수가 잘 나와요. 전면구는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부사예요. 생각해볼까? in the room 하면은 자, in the room 그러면 뭐가 되죠? 장소부사죠. at the school 장소부사죠. in the morning 시간부사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성분이 아니라 나머지 수식어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수식어구들을 다 빼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뼈대가 보여요. 뼈대를 볼 줄 알아야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얘네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을 해요. 어떤 게임을 하느냐? 얘네는 여러분들을 되게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소비자. 소비자 분석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무조건 길게만 쓰면 읽다가 지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중간중간에 뭘 자꾸 집어넣어? 수식어구들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지워야 돼요. 그러면서 복수주어가 자동사 과거형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뜻은 안 물어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아 가격이 증가했어요 라고 난 대답할 수 있어. 안타깝게도 안 물어본다고. 그럼 뭘 물어봐요? 자동사 뒤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부사가 나와야 돼요. 이딴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번 스타트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일단 다시 세뇌시키는 거. 품사 단위로 세뇌시키는 거. 토익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명사도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사람명사, 사물명사,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개념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장 심플하게 토익에 맞춰서만 토익이 안 나오는 건 공부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토익에 맞춰서 심플하게 이제 교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체형을 교정하는 것처럼 교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명사만 있으면 마침표를 못 찍어요. 동사도 과거형이 혼자 있으면 마침표를 못 찍어요. 영어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있을 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며 마침표라는 건 센텐스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문장이 하나 됐다는 것을. 주어 없이 동사로만도 하나의 문장으로 인정되는 건 명령문만 주어 없이도 문장으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서 동사라는 건 뭐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죠. 우리가 가보죠. 광고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attracted 공략했어요. 많은 투어리스트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보통 토익을 보는 사람들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원래 단수라서 s가 붙어야 되는데 과거니까 ed가 붙은 타동사 그래서 얘가 목적어로 얘를 받았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는 이런 게 이제 토익에서 구조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구조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8개의 품사와 4개의 성분만 구조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명사 한번 보도록 하죠. 명사는 자 끝에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주로 명사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영어 공부 하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주고 시작하는 게 깨끗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면구는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동사다. 그럼 여기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어죠. 근데 PP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분사 혹은 동사의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단어 뜻이 뭐예요? 몰라요. 내가 아는 건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의 과거거나 PP예요. 토익에서는 뜻을 몰라서 틀리기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뜻을 갖고 내는 문제가 한 30문제 중에 팝5 30문제 중에 실제 뜻을 본격적으로 묻는 문제는 대여섯 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대여섯 문제들도 범위가 워낙 좁아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단어들로 줘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동사네 이렇게 슬러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improve가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다, 향상 시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improve가 뭐야? 그러면 동사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다시. 자, 동사 앞에서 끊어요. 왜? 동사 앞에서 무조건 끊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든 동사 앞에서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동사니까 주어가 돼야 되는데 너는 뭐야? 그럼 또 참석하다 그러지 말고 너는 동사, 너는 명사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몸을 빨리빨리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토익으로 피를 갈아준다. 뼈대를 다시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셔야지 수능 스타일로 공부해놓고 모의고사 몇 개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토익이 원하는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안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이제 명사가 있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절도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천천히.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그 다음 얘기. 얘도 어떻게 해요? 책도 보면 무조건 끊고 보죠. 이렇게 큰 성분들을 잘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더 컴퍼니 이러고 시작을 해요. 이거는 수능 스타일.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will hold. 이것부터 찾았으면 토익 스타일. 수능은 여기부터 있고요. 토익은 동사부터 찾아요. 어디가 다른지 잘 보시고요. 동사라는 것은 자, 뭐 상태 나타낸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가시면서 저랑 적응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무조건 뜻이 중요하지.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익숙해지는데. 근데 한 번에 배부를 거 아니니까 자, 정리부터 하시게 볼게요. 동사는 뜻보다 뭐가 중요하다? 움직여? 안 움직여? 예를 들면 send, 보내, go, 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어. 아니면 seems, 뭐뭐처럼 보여요. 판단, 생각, 안 움직이는 거죠. 이런 단위로 나중에 교정을 좀 받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동사는 동작과 상태를 나중에 구별해야 해. 조동사라는 게 나오겠죠? 뭐 들어보셨죠? will, should, must 이런 것들이죠. 조동사는 이제 동사만 갖고 뜻을 다 못하,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의미를 다 얘기를 못해. 그러면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must. 앞으로 할 건데. will.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동사 앞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뭐예요? 조동사예요.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얘네가 시제를 잡아먹어. 인칭을 잡아먹어. 그래서 얘네가 먹어버려. 그러니까 뒤에는 뭐밖에 못 나와? 무조건 원형밖에 못 나와요. 한번 해볼까? will 뒤에 원형. 그쵸? can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may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원형으로 존재한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자, 그러면서 비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은 all employee가 이러면서 시작하고요. 토익 스타일은 문장에 동사가 하나가 있네, 접속사가 있네, 동사가 또 있네. 이것부터 찾는 게 수능 토익 스타일이에요. 토익은 맨 먼저 문장을 딱 보면 뭐부터 찾아요? 본동사 개수부터, 본동사부터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마침표 하나당 동사가 하나인데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동사는 하나가 더해져서 2개가 돼요. 그럼 문장에 접속사가 3개예요. 그럼 동사는 총 4개를 찾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익은 시작하는 점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어디부터 시작해? 본동사를 확보하고 접속사, 동사를 이렇게 확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동사라는 게 있을 거예요. 비동사는 동사의 개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동사가 현재일 때, 과거일 때, 이거 너무 심했다. 그죠?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중에 동사의 개수로, 왜냐면 개수 세례매 들어가는 건. 자, 동사예요. 3인칭 동사, 과거 동사. 그런데 너는 너 혼자는 동사가 아니에요. PP는, ING는 혼자서는 동사를 못해요. 앞에 뭐가 있으면 is, given.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하고 같이 있으면 뭐에 속해요? 비동사하고 같이 있으면 동사의 개수에 들어가요. 이건 본동사예요. 그런데 얘네만 있으면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네가 혼자 있으면 얘네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이게 이렇게 is나 a나 같이 있으면 동사의 개수에 들어가는 거고 혼자 있으면 동사의 개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투부정사도 동사의 개수엔 안 들어가요. 이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토익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토익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인데 복수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문장에 뭐가 없네? 본동사가 없네. 넌 혼자서는 못한다니까 본동사를. 이렇게요. 두 번째 문장을 봤어요. 자, 뭐를부터 하느냐? 토익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면구를 지워요. 왜? 넌 수식어구잖아. 그러면 여기가 주어인데 본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넌 명사야. 그러니까 동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주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있다. 목적어가 있네. 그럼 본동사가 없네. 그래서 답이 너가 본동사야.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왜냐하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킬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스킬을 배워서 점수가 오른다. 그렇죠. 토익은 뭐 기술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뼈대가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너무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으면 스킬을 줘도 못 써요. 한마디로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뼈대 작업을 혼자 하시는 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로 가면서 스킬이 나오는데 줘도 이걸 언제 쓰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좀 배워보셨고요.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습도 할 겸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 뭐부터 하냐면 토익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타이, 레스토랑까지 그 다음에 본동사 찾기 여기까지 끝내놓는 거예요. 아셨죠? 본동사 찾기까지. 그러고 나니까 문장에 뭐가 없네요? 주어가 없네요. 여기까지가 본동사니까 주어를 해야 되는데 너는 동사예요. 너는 PP예요.
PP는 주어 못한다 했어요. 기억하시죠? able로 끝나는 건 다 형용사예요. 그러고 나면 아까 우리 이거 공부했죠? tion으로 끝나는 이게 명사가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자, 문제 더 풀어볼까요? 지금 보시면 소유격이네. 커스터머. 왜 안 끝나? 디파트먼트까지. 그쵸? 동사가 없죠? 네. 그 다음에 everyday는 부사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격의 명사고 서비스도 명사고 디파트먼트도 명사니까 동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TIO에는 명사죠? 내가 아까 혼자서는 동사를 못한다 그랬어요. 비동사가 있어야지 같이 동사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투부정사 동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될까요? C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뭐부터 찾는다고요? 네, 본동사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앞에가 이제 그러면 여기가 주어겠네요. 그렇죠. 주어죠. 그런데 보자. lack of 이거 알아요? a number of 하면은 얘가 품사가 뭐가 될까요? 이게 deal of variety of 이게 man이죠. 멋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lack of도 뭐에 해당해요? 이런 애들은 품사가 형용사에 해당해요. 그러면 요렇게가 형용사고 lack of가 형용사고 money가 주어가 되겠네요. 요렇게 꾸며주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야 해요? 그러면 모아서 외우셔야죠. 이렇게 a variety of 이런 건 다 무슨 뜻이다? 많은, 적은, 부족한 이런 형용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어는 money가 주어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when 자, please네요. 우리 아까 본 것 같아. 뭘 봤죠? please 뒤에는 주어가 없어도 동사 원형이 나온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please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when 다음에 선생님 주어가 없어요. 예, 접속사 뒤에 주어가 없으면 동사가 분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까진 안 배우셔도 돼요. 일단은 오늘 배우실 건 please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요. 까지만 배우시면 됩니다. You must 하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품사가 뭘까요? 품사로 대답하세요. 근데 얘가 명사면 뒤에 더 명사가 있는데 명사, 더 명사 이렇게 못 쓰잖아. 그렇다는 건 얘가 동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주어와 본동사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be와 pp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have와 pp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이건 다 부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품사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please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요. 이런 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 되는 거고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엔 부사가 나와요. 이런 게 이제 스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느 정도 품사를 볼 줄 알 때에만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품사를 어느 정도 이제 8개의 품사.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명사, 동사, 대명사, 부사, 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그 외에 준동사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몇 문제나 더 풀어봐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조금만 더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can이네? 조동사 뒤에는 free, 넌 부사예요. 형용사요. free 쇼핑 그랬어요. 조동사가 있는데 free, 공짜, 쇼핑이래.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 명사잖아.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 본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제가 조동사가 있으면 뭐와 뭐를 잡아먹는다 그랬죠? 시제와 인칭을 잡아먹는다 그랬죠? 그리고 너는 명사고, 자, receive가 동사죠. 그래서 A는 명사, B는 동사.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전면구는 항상 이렇게 좀 치워놓으시고요. 짧게. 짧아져야지 보기가 편해져요. In Boston. 그 다음에 이게 뭘까? 아까 배웠던 형용사. A number of, a thousand of, 수천의, hundreds of, 수백의 형용사. 그래서 목적어. 형용사니까 얘를 수식했죠. 아, 또 동사가 없네요. 그죠? 그런데 ABCD를 보실게요. 이건 이제 동사편에서 저하고 하시게 될 거예요. 동사편에서 하게 될 텐데 저랑 동사를 정리를 200개만 하시면 토익 시험장에 가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200개가 예를 들면 attract 그랬어요. 뜻은 안 알려드려요. 뜻, 공략하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왜 못 풀어? 얘는 타동사고요. 사람 목적어만 받아요. 이런 식으로 외울 거예요. 동사 200개를. 그럼 시험장에 가서 800점 정도는 충분히 나와요. 200개만 외우면 돼. remain은 자동사라서 목적어가 없어요. celebrate는 자, 축하하다, 전치사 on을 데리고 다니고요. charge는 뒤에 돈이나 어떤 책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얼마를 돈을 내라고 charge한다. 이렇게요. 자, 이러고 나니까 뒤에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attract밖에 없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랑 어휘를 따로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동사 200개, 그 다음에 부사 60개, 전치사 44개, 명사 200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뜻 말고 언제 누구와 써요를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동사가 나왔네요. 근데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어 없어? 접속사나 관계대명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또 쓰면 안 되죠. 그럼 접속사가 있었어요. 근데 접속사가 죽었어. 아, 그럼 너도 죽어. 그래서 이게 동사가 아닌 준동사, pp나 ing, 즉 분사에 들어가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동사가 동사이지 못하고 다른 품사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 멀쩡히 있었던 접속사가 없어졌다는 거지. 접속사가 없어졌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ABCD를 보면 알죠. 이렇게 동사가 있다는 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접속사가 없어지면 남는 자리는 분사가 남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볼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rise, rose, rise, rose, rise. 그러니까 토익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벌써 얘부터 보인다니까, 눈에. 근데 우리 첫 페이지에 있었던 문제예요. 뭐라고요? 자동사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자동사의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좋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좋은데 나오려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부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자, 얘는요. 주어가 복수여야 돼요. 그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야. 부사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각각이란 뜻이겠죠.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가 복수일 때 각각이에요. 단수잖아.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단어를 정리할 때는 제가 단어 뜻을 알려드리지 아니하고 뜻은 사전 보면 나오니까 언제 누구와 답이에요. 이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복수가 각각각. 왜냐면 단수는 각각이 안 돼요. 되셨어요? accurately는 오차나 오류가 없이,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나 정보가 오차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currently냐 아니면은, 근데
이거 currently 시간 부사잖아. 근데 이것도 시간이잖아. 그러면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중복이요. 지금 오르고 있는 거야? 지난 몇 달 동안 오르고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너 안 돼요. 그러면 이게 rise 조금씩 올라요. steadily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동작, 이게 크기, 폭, 움직임의 폭을 나타내는 부사가 steadily라는 부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8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가 동사죠? 전명구는 좀 치우고, 전명구 치우고. 얘는 writing 쓰니까 동사 아니겠네요. 그러면 너 혼자는 동사 못한다고 그랬고, TION 명사라고 그랬고, ER로 끝났네요. 사람 명사고. 그 문장의 본동사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얘밖에 없네요. 되셨어요? 쉼표 무조건 자르시는 거예요. 접속사가 하나 있고 동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동사인데 by가 붙었네요. 그쵸? replace가 뭐예요? 교체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replace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라는 건 뭘 요구한다는 거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조동사 뒤에는 명사 못 와요. 동사 원형 나온다 그랬어요. 너도 원형 아니네요. 그럼 원형이고 타동사인데 왜 목적어가 없을까요?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 PP 다음에 by가 나오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구조를 묻는 거지 이걸 해석해서 무슨 뜻이냐를 묻는 건 아니란 얘기죠.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after. 자, after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겠네. 가보죠. emerge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자동사예요. appeared 무슨 뜻이에요? 자동사예요. 지금 목적어가 있는데. 자, emerge는 떠오르다 라는 자동사고 appear도 이형식 자동사예요. 그러면 purchased하고 bargained가 있는데 purchased는 장비를 사들였다 이런 뜻이고요. bargained는 거래를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 bargain이라는 건 물건을 주고받고 거래하고 이러는 건데 주로 팔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판 게 아니라 산 거니까 답은 A가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강의 길기 때문에 파6는 나중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파6까지 들어가면 정신없으니까 파6는 한 5강 정도 하고 한 번에 모아서 가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것들 중요한 거 확인하시고요. 자, 복습은 혼자서 하는 것보단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